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 또 올라가요. 또 올라.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또 동결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지금 12월에 FOMC에서 금리 인상할 확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 기준금리가 좀 더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계속 스테이 한다면 이 금리 차가 더 벌어지고 그러면은 외국인들의 자금이 또 미국으로 더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럼 시장은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요. 지금 거의 5% 가까이 왔어요. 네. 4.96. 이거 반올림하면 5%예요. 5%예요, 5%. 지금 뭐 4.5 넘으면 큰일 난다 했는데 4.8 됐다가 지금 4.9에다가 지금 5까지 왔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확산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다 안 좋습니다. 물론 오늘 금통위에서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여력 이런 거 조금 열어놓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분한테 여쭤볼게요. 외국인은 셀 코리아를 지속할 것인가? OX 연말까지 보는 겁니다. FOMC 있다는 거를 다 마음에 담아두고 그 변수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외국인의 셀 코리아 지속될까? 두 분의 OX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X, O. 황희연 팀장님은 X, 유창희 대표님은 O. 셀 코리아 지속된다. 오케이. 뭐 이렇게 많이 고민하세요? 그게 아니라 왜 내가 X로 보냈지? 잘못 보냈. 오케이,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립니다. 황유현 팀장님은 X를 먼저 들어주셔서 궁금한데 다시 그럼 외국인들이 돌아온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어떤 이유를?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반도체가 지금 뭐 턴어라운드 하는지 그렇죠. 아닌지 뭐 이런 것도 확실하지 않다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거든. 우려스러운 16년, 17년대 보면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2016년, 17년대 주가 보시면 하이닉스가 2배 반인가 3배 정도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2배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제가 그때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이제 얼핏 기억나는 거는 시장은 이렇게 좋은데 왜 내 종목은 하나도 안 올라가냐였습니다. 심지어 그 종목들이 반도체 소부장들이었었어요. 네, 근데도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올랐었던 기억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에 결국은 HBM이 내년에 더 시장 규모가 더 확장이 되고 뭐 엔비디아나 AMD에서도 관련 GPU에 HBM을 더 이제 5세대 HBM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걸로 보이는데 예.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사실 매수가 들어오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매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늘도 사실 삼성전자가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면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세게 엄청나게 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면 대부분의 종목 대형주 20개들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만 추세를 살아나고 있고 그 외에 현대기아 정도만 또 살아나고 있고 그 외의 종목들은 다 추세가 없는 상태입니다. 전멸이죠 사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조금 지나고 나면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시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오늘 91조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105조니까 하이닉스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뭐 이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역전이 언젠가 또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1, 2위가 반도체가 될 건데 올해도 여전히 우리나라 외국인들은 전체 기준으로는 순매수이기는 해요. 최근에 석 달 동안 한 거의 8조 정도, 7조 정도 아마 팔았을 겁니다. 근데 내년에 우리 예상도 이건 뭐 물론 예상이기도 합니다만 예상이긴 한데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상대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뭐 지금은 워낙에 악재들도 많고 다 겹겹이 쌓여져 있어서 호재거리도 잘 안 읽히긴 합니다만 과거에 이런 좀 진짜 힘든 장이 있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반등했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하반기에 9월 달, 10월 달 정도에는 대부분 다 급락들이 있었거든요. 예. 오늘 이번 달처럼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매년 거의 있었습니다. 2019년인가만 빼고 거의 매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나면 대부분 15% 정도, 10에서 15% 정도 반등이 충분히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반등 나올 때 어떻게 됐냐면 지금 나와 있는 악재들은 싹 다 없어지고 또 호재들만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전쟁이 확전이 된다라는 이슈, 그다음에 사실 지금 국채 금리가 사실 가장 큰 고민거리기는 해요. 다만 이게 진정이 되고 국채 금리 변수가 상수화될 때까지는 조금씩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많이 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고 서바이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아남기만 한다라고 하면 저는 외국인들 언제든지 돌아올 거고 분명히 경기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영원히 망가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쵸. 분명히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사실 살아남아 있기가 어렵고 굉장히 좀 외로운 싸움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 된다라고 네. 하면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 버텨라라는 근데 진짜 뭐 말씀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버티는 게 상책. 그럼 버텨야지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또 파도를 타는 그렇죠. 것처럼 네. 버티는 보수적인 전략으로 가면 외국인은 돌아온다. 근데 그 시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근데 반도체 업황만 예상대로 되면 저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네. 빨리 턴어라운드 왜냐면 그때 들어온다. 경기 민감한 나라잖아요, 한국이. 반도체도 경기 민감주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내년에 영업이익 개선율이 가장 크게 올라오는 건 한국이거든요. 네, 가장 세게 올라오는 게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특히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등 아니면 글로벌 꼴등이에요. 항상 해마다 수익률이. 지금 올해 거의 꼴등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분명히 그 이상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은 그래도 저는- 5를 들어주신 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시기예열을 좀 길게 보죠. 네. 작년 6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약 한 16조 원 정도 매도가 났어요. 작년 누적 순 매도가 6월까지. 약 16조 정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올 6월까지 외국인은 순 매수가 약 13조, 14조 정도였어요. 그러면 1년 동안 거의 30조 가까이가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하나가 이거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올 1월부터 6월, 7월 14일인가요? 그때까지 외국인이 13조 원 정도 순매수였는데 그거의 거의 한 7, 80%는 8, 90%라 말해도 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현재 외국인 비중이 53%가 넘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이 53.09%, 하이닉스가 52.18%입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주식을 많이 매수를 했다. 그리고 지금 한 3개월 사이에 외국인이 한 6조에서 한 7조 사이를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한 6조는 남아 있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매도 물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어떤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셀코리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글로벌 작년에 왜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했냐면 우리나라를 안 좋게 봐서 매도한 게 아니라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시황이 안 좋으니까 일단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나오면서 매도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당분간은 미국이든 글로벌 증시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지난 여름처럼 좋아질 수 있을까 본다라면 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진 않겠지만 뭐 제한적인 매도세는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갑자기 절반 팔았으니까 또 절반 매수가 들어오겠지 하면서 먼저 매수를 예단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특정한 그런 논리를 또 가지고 계신데 시야를 조금 좁혀서 그냥 오늘까지의 상황 그리고 네. 오늘까지의 분위기, 오늘까지의 위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지금 시장 얘기하면 좋은 얘기 할 게 없잖아요. 네. 항상 이럴 때가 좀 바닥권, 네. 바닥권, 완전 찐 바닥은 아니어도 바닥권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옆에서도 뭐 힘내자 이렇게 화이팅 이렇게 좀 서로 응원하는 소리가 날 때 그때가 좀 바닥인 경우가 많았어서
지금도 그 정도로 좀 봐야 되는 건지, 혹은 심리적으로는 그런데 국채금리나 네. 전쟁이라는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냥 좀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건지. 황윤 팀장님. 매년 10월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달입니다. 10월. 네, 한국 시장의 특징일 수도 있고 글로벌리하게 사실 좋은 뉴스가 가장 많이 안 나오는 것도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10월을 조심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일단은 글로벌 환경에서는 일단은 채권 수익률이 가장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1년 수익률이 거의 이제 5%대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리스크 프리, 그러니까 무위험 수익률이 5%라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4%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배당 수익률. 그러면 9%예요. 그럼 우리가 주식을 하려면 연간으로 무조건 10%는 넘어가는 주식을 사야지만 주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내 품을 들여서. 그러니까 내 품을 들여서 지금 그 품을 안 들여도 미 국채든 우리나라에 있는 시중은행에 있는 예금을 해도 4% 중반 4.3 정도, 4.3에서 4.5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 자산가들이나 돈이 있는 분들은 굳이 내가 주식을 해서 스트레스 받고 뭘 할 필요 없이 리스크 프리 자산에다가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으로 자금이 오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감소가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사실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채권의 수익률이 진정이 되어야 조금 이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여파가 미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나쁜 소식일 수도 있는데, 제 화면을 비춰보면 오늘 저도 지금 방금 조회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아까 좀 채팅창을 제가 잠깐 봤어요. 근데 이제 반대매매와 관련된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정확히 이제 반대매매의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반대매매 나온다는 거는 미수금에 대해 이제 뭐 신용잔고 때문에 반대매매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뭐 신용잔고 감소 추이를 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수를 쓰면 또 3일 안에 못 갚으면 반대매매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근데 처음 보는 숫자가 나왔어요, 오늘. 예, 항상 보면 제가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항상 7%에서 한 6, 7% 정도면 안정적인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10%가 넘어가는 게 좀 한 3, 4일 지속이 되면 일단 단기 바닥이 나와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 기준, 오늘 데이터는 이제 어제 기준으로 나오는데 몇 프로가 나왔냐면 53%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위탁 예수금이 100만 원, 1만 억, 한 5천억 정도가 미수가 있었는데, 예. 아직도 요즘 많이들 쓰십니다. 근데 어제 2,700억이 반대매매 나왔어요. 근데 아마 영풍이나 아니면 유한양행이나 그렇죠. 예, 그런 쪽일 확률이 굉장히 좀 높겠죠. 그래서 약간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보면 계속 10%대의 반대매매가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상황이 좀 지나고 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사실 피가 낭자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서바이벌 말씀드렸던 게, 진짜 이 시체가 쌓여 있는 시장에서 버티고 나면 사실 그게 다 거래에서 또 올라가거든요. 언제 기가 막히게 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신용잔고가 일단은 20조 한 5천억에서 지금 18조 5천억까지 한 2조 정도 줄었어요. 제가 18조 초반까지 줄여야 조금 마음 편하다라고 했는데, 예. 여기서 대외 환경이 안 좋아서 한 번 더 훅 빠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지난주 연휴, 그 명절 연휴 지나고 나서 갑자기 한 세게 맞았던 그런 정도의 하락은 아마 나오기는 조금 이제 확률은 좀 줄어들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보면 뜬금없이 급등도 했었잖아요. 목요일 날. 그랬던 장이 오늘 만약에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다음 주에는 또 이 반대급부로 올라올 수 있는 장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추세를 돌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고변동성 장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쉽사리 물타기 하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타기를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면 물타기한 수량만큼은 매도하는 전략들. 그래서 일정 부분 현금을 가져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계속 계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마냥 방치해 놓으시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어때요? 지금 정도가 바닥권? 뭐 저는 이제 종목별로 다르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만 본다라면 코스닥은 저점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닥을 함부로 논하기 이제 힘들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게 만약에 이번에 반등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반등이 좀 더 나온다라면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나마 성장주에서 본다라면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만 로봇, AI, 헬스케어 뭐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여전히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들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지난 9월 달까지 9월 초까지 올라갔었던 걸 되돌린 정도의 하락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9월 달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오버슈팅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게 되돌림이 나오고 거기서 더 하락이 나와야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 기업들에 대한 어떤 바닥을 함부로 논하기는 조금은 전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중대형주들 지금 코스피 200 지수는 저점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는데 코스피 200 지수는 아직은 위에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버텨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대형주들은 일단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주식 비중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50% 정도로 잡고 가되 공격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은 여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이거는 그냥 단답으로 하시면 돼요. 네. 이 한 번의 파도가 지나가고 업사이클로 간다면 네. 마지막까지 결국은 살아남아서 돌아올 섹터는 뭐예요? 하나하나씩. 그냥 딱 단답으로 하시면 돼요. 황유현 팀장님부터.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했으니까 저는 완성차. 반도체, 완성차. 아마 원래 이쪽에서 반도체 했으면 제가 완성차 했겠죠. 아, 반도체 완성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완성차. 요거는 뭐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흐름을 지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할 부분이어서 반도체 완성차 저희도 이제 업턴일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